선생님, 저는 아직 70살인데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을까요? 지난달 건강상담실에서 만난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등산을 즐기고 골프를 치던 분이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같은 병실에 있던 71세 박정호 할아버지였어요. 김할아버지보다 1살 많은데도 혼자 걸어다니고 병원 계단도 뛰어올라 가시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대한노인의학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3%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혜롭게 챙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20여 분 동안 노후에 이것 없으면 인생이 정말 초라해지는 4가지와 노후 건강을 결정하는 결정적 차이,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어르신과 박 어르신,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위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5년 만에 이렇게 변한 이유를 아세요? 바로 은퇴 후 운동을 완전히 멈춘 거였어요. 매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밖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좀 피곤한 정도였는데 1년이 지나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2년이 지나니 숨이 차고 3년째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3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드는데 운동을 안 하면 이 속도가 3배나 빨라져요. 70세가 되면 30대의 근육량 절반만 남게 되는 거죠. 근육이 줄어들면 뼈도 함께 약해지는데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에요. 2024년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5%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도 떨어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 근감소증이 있는 시니어의 낙상 위험이 5배나 높아요. 낙상은 시니어에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결국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김영수 할아버지도 5년 동안 체중이 12kg 늘었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반면 박정호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퇴 후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걷기, 주 3회 헬스장 가기를 5년째 하고 계세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71세인데도 근육량이 50대 수준이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사망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해요.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뇌 건강도 지켜줘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35%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 맨몸 운동,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빠르게 걷기 30분을 하세요. 집 주변을 3바퀴만 돌면 충분해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평소보다 10cm 더 넓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칼로리 소모가 30% 증가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맨몸 운동 15분을 하세요. 스쿼트 10개, 벽 팔굽혀펴기 5개, 플랭크 30초면 충분해요. 처음엔 횟수를 줄여도 괜찮으니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일요일은 근육 회복을 위해 완전히 쉬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어르신이 3개월간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하고 체지방률은 5% 감소한다고 해요. 3개월만 꾸준히 하면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숨이 덜 차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울감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것을 안 하면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3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9세 최순옥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어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미루셨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왜 받냐고 돈도 아깝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복통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2년 전에 검진을 받았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국립암센터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암을 일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에요. 하지만 3기에 발견하면 60%로 떨어져요. 4기는 더 심각해서 20% 미만이고요. 단순히 검진 하나 받지 않은 차이로 생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모두 초기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거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어요. 국가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다 부담해요. 기본 검진 항목에는 신체 계측,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구강 검진이 포함돼요. 혈액 검사에서는 당뇨,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받을 수 있어요. 위내시경이나 위장 조영술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부터 매년 분변잠 혈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요. 간암 검진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해요. 폐암 검진은 54세부터 74세까지 연 30갑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설량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받아요.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고, 자궁경 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자궁경 부세포 검사를 받아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작년에 대장 용종이 발견됐는데 다행히 조기에 제거해서 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았어요.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에요. 방치하면 5년에서 10년 후에 암으로 변해요. 하지만 용종 단계에서 제거하면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 검진 외에 추가로 받으면 좋은 검사들이 있어요. 치매 검진은 정말 중요해요.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1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요. 조기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도 필수예요. 특히 여성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고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안과 검진으로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질환들은 방치하면 실명할 수 있지만 조기 치료하면 시력을 보존할 수 있어요. 청력 검사도 중요해요. 난청이 있으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음으로 검진으로 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병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많은 시니어들이 이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해요. 2위로는 만성질환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67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매일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별로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것도 없어서 대충 드셨어요. 가끔 까먹기도 하고 괜찮아진 것 같으면 며칠씩 안 드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3년 후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어요.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30%는 사망하고 살아남은 환자의 70%는 후유증으로 고생해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한번 손상된 뇌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왼쪽 다리를 끌면서 걸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어요.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잘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을 80%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약 하나 제때 먹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89%가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갖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2.7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요. 가장 흔한 만성질환은 고혈압이에요. 65세 이상의 64%가 고혈압을 앓고 있어요. 당뇨병은 23%, 이상지질혈증은 34%, 관절염은 43%, 골다공증은 28%예요. 만성질환을 방치하면 무서운 합병증이 와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의 40%가 당뇨병성 신장병을 앓고 있고 30%가 망막병증, 20%가 신경병증을 갖고 있다고 해요. 박정호 할아버지도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요. 하지만 5년째 합병증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서 하루도 빠짐없이 5년째 복용하고 계세요.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 재서 수첩에 기록하고 혈당은 일주일에 3회 측정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당화혈색소를 확인해요.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3가지예요. 규칙적인 약물 복용, 정기적인 모니터링,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아침 식사 후 약을 먹는다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항상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약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고혈압 환자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g 이하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를 피하고 김치는 덜 짜게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빵과 면 종류를 줄이고 과일은 하루 1, 2회로 적당량만 드시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대한의학회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차이가 극명해요.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합병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요. 평균 수명도 일반인과 거의 비슷하고요. 반면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5년 내 합병증이 생기고 평균 수명도 10년에서 15년 짧아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도 하고 검진도 받고 약도 잘 먹는데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인데 1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1위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즘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대요. 가족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아프거나 돌아가시고 혼자 집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세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세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가 있어요. 무려 724명을 8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인데 결론이 정말 놀라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예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아요. 부리검영대학교 연구팀이 148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크다고 해요. 외로움이 가져오는 문제들은 정말 심각해요. 우울증 위험이 2배 증가하고 치매 위험은 1.5배 증가해요. 심혈관 질환 위험은 3배나 높아지고 면역력은 30%나 감소해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외로움이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걸 밝혀냈어요.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병, 암, 치매 위험이 모두 높아져요. 고립된 시니어의 혈액을 검사하면 염증 지표인 시반응단백질과 인터루킨 6 수치가 정상인보다 50% 이상 높다고 해요. 반면 박정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오히려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세요. 동네 노인정에서 매일 바둑을 두시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셨어요. 매주 토요일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세요. 사회활동이 많으니까 우울할 틈이 없어요. 매일 웃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0% 느렸어요. 사회활동을 하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요.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이런 활동들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요즘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동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면 바둑, 장기, 윷놀이 같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친구도 사귀고 매일 모이는 재미도 있어요.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요리, 노래, 춤, 서예, 그림 등등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어요. 등산이나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되고 자연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종교 활동도 좋은 사회 활동이에요. 교회, 성당, 절에 나가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자원봉사도 추천해요. 급식소에서 배식 도와드리기, 공원 청소하기, 어린이집에서 책 읽어주기, 누군가를 돕는다는 보람도 느끼고 사회적 역할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손자들을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의미도 느껴져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텃밭 가꾸기, 사진 촬영, 서예, 그림 그리기, 요리, 제빵, 독서, 글쓰기. 관심 있는 걸 하나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노후에 없으면 정말 초라해지는 4가지를 알아봤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없으면 정말 초라해지는 것들. 4위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었어요. 3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드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3배 빨라져요. 하루 30분 투자로 근육량도 지키고 낙상도 예방하고 치매 위험도 35% 낮출 수 있어요. 3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었어요. 암을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이지만 3기에 발견하면 60%로 떨어져요.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2위는 만성질환 관리였어요. 65세 이상의 89%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잘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고혈압만 잘 관리해도 뇌졸중 위험을 80% 줄일 수 있어요. 1위는 사회적 연결고리였어요. 하버드 80년 연구가 증명했듯이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보다 건강에 해로워요.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정호 할아버지의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30분 운동하기, 2년마다 검진받기, 매일 약 챙겨 먹기, 사람들과 만나기. 이 4가지 작은 습관의 차이였죠. 5년 후 2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명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고 한 명은 여전히 활기차게 운동하고 친구들을 만나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이번 주 실천 목표를 드릴게요. 운동,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세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검진, 올해 건강검진 날짜를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2년 넘게 안 받으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관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요일별 약통을 준비하고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혈압이나 혈당을 재는 습관도 시작하세요. 소통, 오늘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연락을 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세요. 1개월 후에는 작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숨이 덜 차고 기분이 좋아져요.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와요. 근육이 생기고 체중이 줄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좋아져요.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고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약도 줄일 수 있고 매일이 활기차고 즐거워져요. 박정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해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노하우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가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